페이지고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확률 변수가 뭡니까? 라고 이제 누군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독립시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물론 안 왔던 친구도 있으니까 또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런 거죠. 동전을 3번 던질 거야. 그래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줘 라는 게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구하는 방법이었다고. 독립시행이 뭐예요? 하면 독립이야. 말 그대로 첫 번째 있던 시행의 결과가 두 번째 있는 시행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렇게 각 시행마다 나오는 결과들이 독립적일 때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받아들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였죠.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야 라고 했으니까 전체 3번 중에 2번만 앞면이 나오는 거야.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 그게 몇 개? 2개. 그럼 3번 던졌는데 앞면이 2개였어. 그럼 뒷면은 몇 번 나왔어? 1번 나왔겠지?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 1개 있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서 3C가 3이니까요. 8분의 3이요. 이게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일 거라고. 여기서 뭐 3C가 붙은 이유는 3번 중에 왜 X로 쳤지? 3번 중에 처음에는 뒷면, 앞면 나올 때, 앞면, 뒷면, 앞면 나올 때, 앞면, 뒷면 나올 때,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3번 중에 2개가 동그라미 앞면임, 하나는 뒷면임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이 표현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이항정리 때 봤던 애랑 비슷하게 생겨 먹었잖아 라는 말을 썰을 풀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음. 봐봐, 내가 지금 너네한테 물어본 건 앞면이 2번 나올 때였지. 근데 너무 궁금한 거야. 3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1번도 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4번 나올 확률, 5번 나올 확률, 이런 것도 쭉 한번 구해볼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표를 그려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면이 1번도 안 나올 확률, 누군지 한번 내가 확률을 구해볼게. 앞면이 1번 나올 확률,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계속 이어서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앞면이 4번 나올 확률, 이렇게 한번 그때가 확률들을 구해볼게. 이때 여러분들 이 0, 1, 2, 3, 4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들이죠. 맞아? 앞면이 1번 나오면 그때 확률 몇, 3번 나오면 그때 확률 몇, 4번 나오면 그때 확률 몇,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값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때 여기 있는 이 변수 x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x가 1일 때의 확률, x가 2일 때의 확률, x가 3일 때의 확률. 그럼 그때의 확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p, 확률 표현. 이 변수 x가 스몰 x일 때, 요 스몰 x 자리에는 이제 0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이 표현인 거야. 확률 x가 0일 때의 확률, 앞면이 1번도 안 나올 때의 확률, 얘를 표현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겠어? 확률이죠? x가 4일 때의 확률. 됐어요? 여기서 x를 뭐라고 했어? 앞면이 나오는 횟수. 됐죠?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그럼 동전을 3번 던지는 이 시행에서, 3번 던지는 이 직거리에서 앞면이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보면 당연히 1번도 안 나올 때부터 3번까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4번 나올 확률은 몇인 거야? 당연히 볼 것도 없이 0인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럼 굳이 내가 이거를 쓸 필요는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면이 0번 나올 때 확률이 몇이고, 1번 나올 때 확률이 몇이고, 2번, 3번 나올 때 확률이 몇인지를 내가 한번 써보면, 자, 지금 2번 나올 때 확률을 내가 구해놨네요. 8분의 3. 됐죠? 그럼 앞면이 1번도 안 나와. 그 얘기는 처음에도 뒷면, 두 번째도 뒷면, 세 번째도 뒷면인 경우밖에 없지. 확률은요? 8분의 1.
됐습니까? 한 번 나올 확률은 8분의 3. 세 번 다 앞면 나올 확률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때 확률 변수에 따른 각 확률들을 모두 다 더하면 몇 나온다? 1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이런 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확률 변수가 분포되어 있는 표요 해서 확률 분포 표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대부분의 확률은 지금처럼 표를 이용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야 3 나올 확률 몇이야? 8분의 1. 바로 표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거든. 물론 표를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확률들의 개념을 가지고서 차근차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표로 다 만들 수 있었잖아.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확률 변수들을 다 표로 만들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어떤 경우? 키, 몸무게, 시간, 무게, 질량, 오케이. 부피, 이런 것들. 얘네들을 표로 만드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지. 왜 불가능할까? 우리 민석이 키 몇이에요? 180이요. 딱 180이야? 정확하게? 180점 몇 이런 것도 없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180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표로 만드는 게 가능하겠음?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실수 전체 영역에서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해.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하나 끊어서 1 나올 때 누구, 2 나올 때 누구, 3 나올 때 누구 이렇게 정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표를 만들 수 있는데 키라든가 몸무게 같은 경우 내 몸무게가 지금 만약에 90kg라고 하면 정확하게 90이겠어? 90점 몇일 수도 있고 90.0003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표로 만드냐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이산 확률, 연속 확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산확률, 잠깐만, 이산확률 분포였나? 갑자기 말이 헷갈리네. 미안. 이산확률 변수, 연속확률 변수. 미안해요. 말이 헷갈렸어요. 어떤 확률 값이 1 나올 확률, 2 나올 확률, 3 나올 확률 이렇게 확률 변수들을 쭉 봤는데 얘네들이 하나씩 딱딱딱 끊어져 있다. 그때는 우리가 얘를 이산확률 변수를 갖습니다 라고 부르고, 그 확률 변수들이 저게 끊어서 얘기가 안 돼. 얘도 160이고 쟤도 160인데 얘가 조금 더 큰 것 같단 말이지. 이런 거 우리가 계획이 안 되잖아. 이런 애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언제가 이산확률 변수냐? 변수들이 자연수 혹은 정수들로 구성이 돼서 딱딱 끊어서 말할 수 있으면 이산. 그 다음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쭉 나와서 끊어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했던 저 확률 분포표는 이산확률 변수일 때 그때 변수와 확률의 관계를 표로 나타낸 확률 분포표라는 게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를 갖고 있을 때 표를 만든다? 말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 그럼 선생님 연속 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경우에 얘를 표 말고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뭐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함수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키워드는 밀도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그럼 선생님 이산확률 변수는 함수로 못 만드나요? 만들 수 있지. 그 이름의 확률 질량 함수. 그럼 또 이제 질문이 생김. 아니 저 질량과 밀도? 너무나 과학적인데? 둘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이산확률 변수는 변수 x가 1일 때 그때 확률이 누구, 2일 때 확률이 누구, 3일 때 확률이 누구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을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밀도라는 개념은 뭐야? 너 밀도라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개념이야? 수학적으로 바꿔보면 적분의 개념이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차 있는가에 대한 표현이잖아.
그래서 확률 변수 함수로 주어진 어떠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했을 때 이 함수 값들이 갖는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간격이 의미하는 그 넓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률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민서의 키가 너 몇이라고? 182. 180이야? 자, 키가 정확하게 180인 사람을 내가 전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잡아볼게. 말이 좀 이상한가? 말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말이 좀 이상한데? 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기는 아닌데 말이 좀 이상한데? 예시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요거 좀 볼게요. 변수 x에 따라 그때 각 확률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맞아? x가 0일 때는 8분의 1, 1일 때는 8분의 3, 1일 때는 8분의 3, 2일 때도 8분의 3, 3일 때는 8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는 그래프를 그리면 점이 몇 개 보여? 4개 보이지? 얘네 연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냥 이 4개의 점을 찍은 거야. 이걸 좌표표면으로 보여준 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왜? 변수 x에는 자연수 0, 1, 2, 자연수 아니죠? 여기서는 정수 0, 1, 2, 3만 대입하고 그때 나오는 값들을 확률로 대응시킨 거였거든. 받아들임?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 눈에는 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프로 연결하시는 친구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교재 여기다 앞에 띄워드릴게요. 자, 이 부분 확률 질량 함수 xi에서의 확률이 pi가 될 때 그때 i 자리는 1부터 n까지 온다라고 하면 누구를 넣든 간에 i에 누구를 넣든 간에 일단 0하고 1 사이 값이 올 거라고 무조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들어오는 i1부터 in까지를 전부 다 더하면 전체 확률이죠. 무조건 몇이야? 1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문제에서 구하래. 어떤 확률을 구하냐? 변수 x가 xi부터 xj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xi부터 xj까지 쭈루룩 다 넣어서 더한 값을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거를 그냥 시그마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라는 걸 한번 얘기해 드렸고요. 자, 밑으로 넘어갑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뭔데요? 라고 하면 x가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그래서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을 때, 끊어서 말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다 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건 뭐 키, 몸무게, 시간 이런 것들이 있네요. 됐음? 하나 더. 이때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 여기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야. 어디냐면 봐봐.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변수 X가 A에서부터 B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인 거예요.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에 변수 X가 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정적분을 하셔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곡선인 경우. 직선으로 나오면 뭐 하면 돼? 그냥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때 나오는 함수값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애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확률을 의미한다. 함수값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넓이가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확률 밀도예요. 밀도를 보셔야 되는 거임.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만, 유진이가 안 왔지?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 나오는 모든 경우를 집합 S라고 하고, 이 시행에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확률 변수를 뭐라고 놓자? 앞면의 개수. 이 짓을 해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그럼 이 변수 x가 갖고 있는 확률들을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x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가 올 수 있을까? 두 번 던졌지. 앞면의 개수지. 그럼 앞면에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지. 뒷면만 나오는 경우. 앞면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지. 앞뒤 뒤앞 나오는 경우. 아니면 두 번 다 나올 수도 있지. 앞면 나오는 경우. 맞아요? 그럼 이때 x 값이 0이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면 그때 확률은 몇입니까? 4개 중에 하나잖아. 뒤 나올 때. 맞아? 4분의 1. 앞면 둘 다 나올 확률 몇입니까? 4개 중에 하나잖아. 4분의 1.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앞뒤 혹은 뒤앞 나올 확률 몇입니까? 2분의 1. 됐어요? 4분의 2 두 개니까. 됐음? 해서 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표도 그려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변수 x가 0일 때, 1일 때, 그때 2일 때 확률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그때 총합은 몇이 나온다? 무조건 1이 나올 거야. 만약에 총합이 1이 안 나왔다. 그럼 변수에서의 각 확률들을 좀 잘못 구한 게 있거나 빼먹은 변수가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구하래요. 주사위 몇 개 던져? 한 개 던지죠? 맞아? 5번 던지는구나. 미안합니다. 주사위 한 개를 5번 던지잖아. 그럼 1이 눈이 나온 횟수는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지.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5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다 뭔데? 변수 x. 그럼 누구예요? 0, 1, 2, 3, 4, 5. 얘네들이 변수 x입니다. 됐음? 그럼 이때 변수 x가 0일 확률 구하시고 1일 확률 구하시고 2일 확률 구하시고 마지막 5일 확률도 구해서 표로 만들 수도 있겠네. 됐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확률에서 했던 건 이 전체적인 확률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경우와 상황에서만의 확률을 구했다고. 주사위 하나를 5번 던졌을 때 1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줘. 맞아? 지금은 이제 각각을 구할 줄 아니까 전체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각종 변화 속에서도 어떤 규칙과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자 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우측으로 가시면 나머지 문제 어렵진 않아요. 6번 볼게요. 6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요. 5의 배수는 나오는 횟수를 변수 x라고 한대. 그럼 5의 배수가 나올 횟수 2번 던졌잖아. 5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만 나올 수 있고 2번 다 5의 배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여기서 문제. 주사위 눈 중에 5의 배수는 누구밖에 없어? 5밖에 없지. 그럼 결론. 주사위를 던졌는데 5의 배수가 나올 확률 몇입니까? 6분의 1이죠. 5의 배수가 나올 확률. 맞아? 자, 첫 번째 한 번도 안 나왔어. 이 말은 내가 2번을 던졌는데 처음에가 6분의 1이고 안 나왔고 두 번째도 6분의 1이 안 나왔어. 이거밖에 없잖아. 맞아? 36분의 1. 6분의 5. 안 나왔잖아. 36분의 25. 미안합니다. 됐죠? 이런 경우. 아니면 2번을 던졌는데 처음엔 5의 배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안 나왔어. 두 번째는 안 나왔는데 첫 번째는 안 나왔는데 두 번째는 나왔어. 이런 경우 있겠지. 몇인데요? 36분의 5가 몇 개? 2개. 10. 됐습니까? 마지막. 처음에도 5의 배수가 나왔는데 두 번째에도 5의 배수가 나왔어. 몇이야? 36분의 1. 됐음? 이게 독립시행이죠, 사실. 그죠? 독립시행 그냥 한 땀 한 땀 쓴 거죠. 그래서 결론. 다 더하면 몇 나와? 1 나오는 거 확인했네. 제대로 표 만들었구나. 끝인 거야. 안 어렵죠? 뒤로 갑니다. 76페이지. 자, 문제 보시면 어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잉.
1,8분의 1, 2,2분의 1, 3,4분의 1, 4,8분의 1이네요. 보여요? 보여요? 이거 어떤 그래프, 선의 형태로 나와 있어? 아니지. 그럼 얘는 뭐야? 확률 질량 함수네. 그 각 점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지금 그 값들을 말하고 있네. 그럼 이때 말하고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한다? 확률을 의미한다고. 변수 x가 1일 때 그때 확률 몇입니까? 8분의 1이요. 확률 질량 함수, 그 무게를 그냥 말하시면 되는 거야. 1 넣었을 때 그 값을 그냥 말하면 된다고. 됐음? 그럼 두 번째 보시면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2하고 3 나올 때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몇입니까? 4분의 3. 끝. 됐어? 이게 다라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0번 문제. 상수 A와 B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표를 나타낸 표가 다음과 같이 있대요. 어쨌든 우린 다 알고 있지. 다 더하면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있는 4개를 다 더하면 1 나와야 되나 봐. A엔 누가 오면 돼? 8분의 1. 됐어요? 끝. 됐음? 11번 문제. 야, X가 0일 때 확률 몇이니? 4분의 1이요. 끝. 이런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짓궂게 묻고 싶으면 14번처럼 물어보죠. 야, 확률을 구해봐. 와, 이 새끼 봐라. 어떤 확률이야?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 될 확률이잖아. 그럼 여기 x는 x 빼기 1 둘이 곱해서 0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어떤 확률임? x가 0이거나 x가 1이 될 확률을 구해줘 라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x가 0일 확률하고 x가 1일 확률을 각각 말해줘라. 또는 합집합 표현이니까 a 또는 b, a 또는 b. 됐어요? a 나올 확률 그리고 b가 나올 확률 두 개를 더해줘라 라는 거 아니야? 그럼 8분의 3 끝났네. 이런 표현이라고. 이번엔 함수 식을 줘버렸어. 질량함수 식을 줬어. 당황할 필요가 없지. x값에 따라서 나오는 확률이 다 달라지나 봐. x가 1이면 첫 번째 식이네요. 몇인데? 10분의 1 끝. 2면 5분의 1이네요. 3이면 5분의 2네요. 맞아?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그냥 적어주시면 된다고.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 앞에 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정의가 됐잖아. 여기만 딱 정의되어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 삼각형의 넓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몇 나와야 될까? 무조건 전체 확률 1 나와야 된다고. 됐음? 밀도기 때문에 이 밀도, 넓이를 보시는 거야. 그게 확률인 거야.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야. 넓이가 확률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확률 구하세요. 무조건 1. 전체니까. 그럼 0보다 큰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지금 밑에 20번 문제 나와 있죠. 0보다 클 때는 언제야? 여기네. 여기. 여기 넓이 구하면 되겠네. 몇입니까? 2분의 1. 됐어요? 이런 이야기라고. 자, 밑으로 가볼게요. 22번. 다음과 같이 정의됐습니다. 0에서부터 4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가 있나 봐. 그럼 0에서 4까지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전체 확률 1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넓이 어떻게 구해? 4K. 그게 1이에요. 맞아? K는 몇이다? 4분의 1. 끝. 됐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셔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어렵지 않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넘어갑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8페이지.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봅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거. 0, 2, 4, 6, 8, 10의 숫자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두 개를 동시에 뽑아요. 뽑힌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차이를 변수 x라고 하자. 잠깐만. 두 수의 차이를 변수 x라고 하지. 임의의 두 개를 동시에 띡 뽑았어. 그럼 두 카드 사이에 있는 숫자의 차이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제일 작을 때 값은 몇일까? 이겠죠.
맞아? 빼서 제일 작은 값.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6개의 숫자 중에 이미의 2개를 빼서 그 차이를 한번 쭉 나열해 보자고. 제일 작은 차이가 몇이야? 2. 그 다음은 4. 그 다음 6, 8, 10. 또 다른 애 있어? 없죠. 그럼 이때 확률들을 각각 구해봅시다. 그냥 P라고만 쓸게요. 자, 그러면 두 수의 차가 2가 나올 확률을 구해봅시다 라는 거죠. 그럼 2 나올 확률은 언제냐? 0이 뽑았을 때, 2, 4 뽑았을 때, 4, 6 뽑았을 때, 6, 8 뽑았을 때, 80 뽑았을 때. 됐어요? 몇 가지 나옴? 5가지밖에 없죠. 맞아? 어떻게 나왔을 때 2 나오는 경우 0이 나왔을 때, 2, 4 나왔을 때, 4, 6 나왔을 때, 6, 8 나왔을 때, 80 나왔을 때. 5가지밖에 없네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인데?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맞아? 6C 2.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15가지 중에 5가지. 그럼 몇이겠어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물론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죠? 문제에서 뭐만 얘기하랬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쓰세요 였으니까 그냥 2, 4, 6, 8, 12호라고만 쓰면 되는 거였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아시겠음? 자, 확률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직접 그때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밑으로 갑니다. 32번. 이 조집니다. 이런 것들 이제 죽어요. 다 봐봐. 이거 죽어. 주사위를 연속해서 3번 던지는데 K번째 홀수가 나오면 K점을 얻고 짝수가 나오면 0점을 얻는다. 3번 던져서 얻어지는 점수의 합을 변수 X라고 할 때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구하세요. 인 거야. 그럼 자 봐봐. 우리가 변수 X를 분명히 다 얘기할 수 있겠지. 제일 작은 애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모두 다 뭐 나오면? 짝수 나오면 빵점인 거잖아. 그럼 빵점 나오는 아주 재수없는 놈도 있겠죠. 그 다음 K번째 홀수가 나오면 K점을 얻는데 그럼 첫 번째 홀수가 나오면 1점을 얻는 거지. 그럼 1점만 얻고 다 짝수 나올 수도 있잖아. 맞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잠깐만. 첫 번째 홀수 나오고 세 번째 홀수 나오고 맞아? 여기까지 됐음? 근데 두 번째는 뭐야? K번째 홀수가 나오면 K점을 얻고 짝수 나오면 양점을 얻는다? 그럼 두 번째 홀수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점. 왜? 그럼 2점 더 얻을 수 있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세 번째 홀수 나오면 3점. 내가 지금 말을 이해 못했어. 홀수 번째만인 줄 알았어. 미안합니다. 그럼 또 있을까? 네. 4점. 어떻게? 첫 번째 홀수, 세 번째 홀수 나오면 4점이잖아. 4점도 얻을 수 있어. 우와. 또 있을까? 5점. 어떻게? 두 번째 홀수, 세 번째 홀수. 우와. 또 있을까? 6점.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 세 번째 홀수. 그럼 1, 2, 3 더해서 6점. 다른 경우 있음? 없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변수 x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럼 x가 0이 될 때 확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모두 다 짝수 나와요. 그 확률이잖아. 맞아? 첫 번째에만 짝수 홀수 나와요. 이 확률이라고. 당연히 우린 다 구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아이고야 x만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자, 그러면 33페이지 3번으로 갑니다. 오른쪽. 자, 보시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가 다음과 같아요 라고 해서 상수 A 값을 구하래.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여기는 확률도 다 더하면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지. 이거 굳이 안 써줘도 우린 다 알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 나와야 되니까 다 더해 볼게요. 여기 더하면 4분의 1이네. 그럼 4a제곱 더하기 2분의 1a 더하기 4분의 1, 그게 1인 거죠. 그럼 양변에 4를 좀 곱해 볼게요. 분수가 너무 싫어서 그랬어요. 4 곱할게요.
16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은 4. 됐죠? 넘어갑니다. 16a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은 0이 되겠네요. 자,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네요. 8하고 2, 3하고 1. 됐죠? 어디다 음수 주면 돼? 위에다 주면 되겠네? 그럼 a는 어떤 애? 8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아니 a에 마이너스 오면 변수 x일 때 확률이 음수잖아. 확률의 음수 개념은 없죠? 그럼 a는 누구? 8분의 3이네. 끝났어요. 안 어렵죠? 확률 질량함수가 다음과 같아요. 0 넣으면 2 넣으면 4 넣으면 6분의 1이고 1하고 3 넣으면 a가 나온대. 그럼 이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표를 만들게. 변수 x에 올 수 있는 건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올 수 있는데 0 넣으면 6분의 1, 2 넣어도 6분의 1, 4 넣어도 6분의 1 넣으면 a, 3 넣어도 a라는 거잖아. 다 더하면 1 넣어야 되지. 그럼 결론 a가 몇인 거야? 4분의 1. 됐어요? 다 더해서 1 넣어야 되니까. 그럼 a가 4분의 1인데 문제에서는 1부터 3까지 변수 x가 주어졌을 때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네. a 두 개에다 6분의 1만 더하면 되네. 몇이에요? 6분의 4. 3분의 2. 그럼 여기서 문제. 이거 굳이 우리가 a값 구했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죠. 전체 1에서 a 둘 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a값 안 구해도 돼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구하는 게 편하면 구해. 상관없어. 이거 뭐 얼마 걸린다고.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말뜻만 잘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43번 문제. 10개의 제비 중에 4개의 당첨 제비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3개의 제비를 임의로 뽑아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변수 x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3개를 뽑았을 때 그 안에 있는 당첨 대비의 수야. 그러면 당첨 대비 x는 일단 그 3개 안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1개만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개 모두 당첨일 수도 있잖아. 그때 우리가 확률을 한번 구해 제껴보자고. 그리고 문제에서 말한 건 뭐야?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요 2개의 확률 더한 값을 말하는 거네. 그럼 문제. 전체 10개 중에 4개가 당첨입니다. 나는 10개 중에 3개를 뽑을 거야. 모두 다 꽝인 확률은 10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꽝 6개 중에 3개를 뽑았어. 됐지? 그럼 1개만 당첨일 확률은 10개 중에 내가 3개를 뽑았는데 꽝 6개 중에 2개가 나오고 당첨 제비 4개 중에 하나가 나왔어. 됐죠? 이 2개 뭐 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지 뭘. 됐습니까? 그래서 더한 값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뭐 2분의 1하고 30분의 1 해서 각각 나오겠죠?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어렵스? 네, 안 어려워요. 확률 같은 게 안 어렵다니까? 47번 문제. 이거 문과랑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 어렵겠냐? 문과 애들도 하는 건데. 자,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를 2번 던져서 밑면에 나오는 수의 합을 변수 x라고 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자고. 밑면에 나오는 수의 합을 변수 x라고 했어요. 제일 작은 x는 몇이야? 2죠? 1 나오면 되니까. 그죠? 1 나오면 2. 이게 제일 작은 거지? 변수 x에 올 수 있는 제일 작은 애 2. 그 다음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고 6이 올 수도 있고 7이 올 수도 있고 제일 큰 애는 8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때의 확률들을 한번 각각 찾아보자고. 그럼 자, 이겁니다. 2가 나왔다는 얘기는 1 나왔다는 얘기죠. 맞아요? 어렵지 않아. 처음 던져서 1 나오고 두 번째 던져서 1 나올 경우 확률 몇이야? 4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됐어요? 그럼 둘의 합이 3이 나오는 경우는 1하고 2 나오는 경우 아니면 2하고 1 나오는 경우겠지. 맞아? 맞아? 16분의 1이 몇 개? 2개. 더한 값이 4인 경우 1하고 3, 2하고 2, 3하고 1. 3개잖아. 16분의 3. 됐어요? 더해서 5 나오는 경우 1하고 4, 2하고 3, 3하고 2, 4하고 1. 16분의 4.
더해서 6 나오는 경우 1하고 5. 5는 없네? 그럼 뭐가 있어? 6 나오려면 뭐야? 2하고 4. 3하고 3. 4하고 2. 16분의 3. 그럼 7 나오는 경우는 3하고 4. 4하고 3. 16분의 2. 8 나오는 경우는 16분의 1. 자, 제대로 구했는지 한번 다 더해볼까요? 몇 나옵니까? 1 나오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끝. 그럼 자, 문제. 8분의 3. A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8분의 3이래. 그럼 보자. 여기 16분의 1이고, 여기도 하면 16분의 3이고, 16분의 6이고, 맞아요? 16분의 6? 8분의 3 맞잖아. A는 누구야? 6이네. 그냥 표를 그려놓고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값이 답인지가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해 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확률 밀도함수에 대한 이야기 갑니다. 49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49번. x가 0하고 1 사이에서 정의됐습니다. 변수 x가 0하고 1 사이까지밖에 존재하지 않나 봐. 그리고 이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줬다고 하네요. 이때 상수 a 값을 한번 구해봐 라는 거죠. 자, 문제가 있음.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게 이거죠. 기울기가 몇이고 3a고 y좌표는 몇인? a인 1차 함수지. 그럼 좌표 표면에 0에서부터 1까지를 그릴 수 있는데 0에서부터 1까지를 그릴 수 있는데 문제는 y절편이 a잖아. 여기 그래프상에서는 음수 쪽에 오면 안 돼. 넓이를 구하면 그게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적분을 해버리면. 그래서 항상 양수 쪽에다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a가 여기쯤에 있고 3a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직선이겠지 뭘. 됐어? 1 내면 몇인데? 4a. 되겠어요? 그럼 결론. 여기 여기 넓이가 전체 넓이인 거지. 이 넓이가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모양이야 이거? 사다리 꼴이네. 그럼 윗변 길이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여기가 높이죠? 2분의 1 때리면 몇 나온다? 1 나온다. 그럼 a는 몇입니까? 5분의 2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53번 문제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어머 선생님 여기 함수값 1 나왔는데 이거 a 넣으면 1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질량함수에서의 이야기고 밀도함수에서는 뭐야? 둘러싸인 그 넓이가 확률이라고. 그럼 a가 1인 그 순간의 확률은 몇이에요? 0이요. 둘러싸인 부분이 없잖아. a가 탁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0밖에 안 돼. 됐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함수값에 1 이상이 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자 계속 얘기합니다. 0에서 a까지 확률이 2분의 1이죠. 어머 여기 확률이 2분의 1이래. 넓이가 2분의 1이래. 맞아? 그럼 a는 몇인 거야? 1인 거네. 됐어요? 네. 그럼 b는 몇인 거야? 2인 거네. 그럼 a, b 더하면 몇인데? 3인 거네. 끝났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문제마다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55번. 자 보시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x 그래프, 그리고 그때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x가 1하고 2 사이 있을 때 확률을 구하세요. 여기 넓이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0에서 3까지 이 전체 넓이 다 더하면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각 구간마다의 넓이를 우리가 이용해서 다 더하면 1입니다 라고도 쓸 수 있겠지. 그럼 x가 0하고 1 사이 있을 때의 확률, 1하고 2 사이 있을 때의 확률, 2하고 3 사이 있을 때의 확률 우리가 다 얘기해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첫 번째 0에서부터 1까지 여기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사다리 꼴이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됐죠? 나누기 2.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1에서 2까지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 볼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똑같네요. 그 다음 마지막 요 끝부분 삼각형이죠? 밑변도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맞아요? A. 됐습니까? 이게 몇이다? 1이다.
받아들이죠?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4a가 1이니까 a는 몇이다? 4분의 1. 됐습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놈은 요거였잖아. 빨간 거. 2분의 3a였잖아. 그럼 결론 a 자리에 4분의 1 때려 넣으시면 몇이에요? 8분의 3이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뜻만 제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마다마다 적용을 해주시면 아이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민석이도 할 수 있죠? 네, 민석이 할 수 있으면 다 한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58번. 0에서 6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어떤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놈이 이런 조건을 만족한데, 자, 가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가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x는 3대칭. x는 3대칭. 3을 기준으로 x를 더했을 때랑 뺐을 때 값이 같다고. 받아들여? x를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1을 더했을 때랑 1을 뺐을 때 결과가 똑같아. 맞아? 2를 더했을 때랑 2를 뺐을 때 결과가 똑같아. 3을 더했을 때랑 3을 뺐을 때 결과가 똑같다고.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받아들여? 아, 우리는 이건 알고 있잖아. fx랑 f-x가 같아. 그럼 무슨 함수? y축 대칭함수. x가 0일 때를 기준 좌우 대칭이잖아. 이게 뭔데 원래? 0에다가 x 더한 값이랑 0에서 x 뺀 값이 서로 같다는 뜻이잖아. x가 0일 때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맞아요? 3일 때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 그래프야. 그 다음 두 번째, 1에서 3까지의 확률, 0에서 1까지의 확률 7배랑 같아요 라는 표현이 하나 나와 있고, 2에서 3까지 확률이 16분의 5입니다 라는 것도 하나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우리가 또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3일 때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난 잘 모르겠어. 0부터 6까지 보는데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그려진 게 똑같대. 어떻게 그려진지 나도 몰라.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뭐다? 확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몇이다? 2분의 1이다. 절반. 됐어? 대칭이니까 절반일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나 할 수 있겠지. 그럼 문제는 뭐냐? 0에서 3까지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잠깐만, 나 조건을 좀 보세요. 1에서 3까지의 확률, 0에서 1까지 확률 얘기했지. 그럼 내가 양 변에다가 똑같이 더해줄게. 변수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확률을 더해줄게. 여기도 똑같이 더해줄게. 그러면 왼쪽은 뭐가 돼? 0에서 3까지 확률인 거지. 그게 2분의 1인 거 알죠? 그럼 여긴 뭐가 돼? 8배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8 확률,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 얘가 몇이다? 2분의 1이라고. 됐어요? 그럼 결론 0에서 1까지 확률은 몇인 거야? 16분의 1인 거네. 0에서부터 나도 몰라.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을 쟀더니 이게 16분의 1인가 봐. 됐죠? 우리가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거야. 잠깐만, 0에서 1까지 요 확률이 16분의 1이라고 했지. 그럼 당연히 5에서 6까지 요 확률도 몇이야? 16분의 1이겠지. 3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같은 넓이를 갖고 있을 거 아님. 받아들여요? 아, 이 얘기를 또 나에서 한 거네. 그 다음 2에서 3까지의 넓이, 여기 확률이 몇이야? 16분의 5래. 그럼 3에서 4까지 여기 확률도 16분의 5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다 나왔지 뭘. 뭐가 다 나왔어? 아, 왼쪽에 여기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요 세 개 다 더하면 2분의 1 나와야 된다며. 그럼 여긴 몇인 거야? 16분의 2. 됐어요? 그럼 여기도 몇인 거야? 16분의 2가 되는 거라고.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음? 4에서 5까지 확률 여기 구하는 거죠? 몇인데요? 16분의 2, 8분의 1. 됐습니까?